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독의 함윤호입니다. 페트롤전독 4월 10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과의 대담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읍고창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당선인을 만납니다. 윤준병 당선인은 총선 공약으로 지방경제 회생, 도농, 빈부, 약자와의 동행, 농정과제 등 정읍과 고창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희망을 그려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죠. 페트롤전북 특집대담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당선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재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예, 제일 이제 많은 정읍구청의 지지를 받으셨고 윤준병 당선인 서울시 제1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36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재선에 출마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도민분들께 또 지역구 유권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정읍구청 국회의원 당선인 윤준병입니다. 근본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큰 표차로 이렇게 당선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그 뜻 제대로 가슴속 깊이 새겨서 보훈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재선. 사실 이제 현역에서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호칭은 의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의원과 인터뷰를 나누겠습니다. 21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마무리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22대 국회 어떤 마음으로 의정 활동하실 계획이신지요? 일단 21대 마무리가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예. 21대 마무리 제대로 해야 된다. 한 달여 남았지만 그렇죠. 그러나 마무리는 제대로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21대 지금 남아있는 현안 과제들, 특히 입법 과제들 제대로 마무리하는 작업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2대 총선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후한무치함, 잘못된 국정운영, 무책임, 또 여러 가지 난맥상 등을 제대로 바로잡으라 하는 그런 엄중한 명령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22대 때는 그러한 내용들이 해소돼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예전에 우리 선열들이나 또는 우리 선배들이 닦아놓은 민주주의 또 경제 이런 걸 제대로 반석 위에 올려놓고 더 진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중요한 과제고요. 예. 더더군다나 22대 국회 기간 중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선 과정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해서 예. 우리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국정 운영 이게 우리 국민들께 구현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21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36년간의 어떤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한 국회의원인데 지난 4년 어떻게 좀 지내셨을까요? 소회를 밝히신다면요. 지난 4년은 초선이지만 역대 우리 지역 같으면 12년 동안 하신 분보다 제가 초선이지만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낸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지역의 현안 과제들, 지역 발전의 씨앗이 될 수 있는 현안 과제들 다 해결했고요. 또 예산도 국가의 정부 예산 신장률보다 우리 지역에 온 국비 확보율이 높도록 이렇게 제가 예산 확보도 했고 또 우리 지역민들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생 입법들 많이 발의도 하고 통과도 많이 시켜서 제가 4년 동안에 한 270여 건 발의를 했고 그중에 한 80여 건 이상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실제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 부시장 인구 1,000만의 행정에서의 경험이 또 국회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가 21대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맡으셨잖아요. 네네. 예, 22대 상임위원회 어디로 가실 생각하고 계세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 공약했던 내용 또 이번 총선에 국민의 명령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보다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각기 상임위는 다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곳이어서 예. 이제
아무래도 우리 농도와 관련돼 있는 우리 지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차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뭐 이런 아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 도가 원팀이 돼서 또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당의 또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당의 여건이나 우리 전북 도의 여건들을 고려해서 실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맡아볼 생각입니다. 예. 자, 뭐 어느 상임위에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요거야 뭐 그런 세부적인 내용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예. 어디를 가든 맡은 역할을 다해서 실제 우리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 또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국민의 뜻 이런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자, 중앙당 차원에서의 역할 또 지역구 정치인으로서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이 전북 더불어민주당의 전북도당 차원에서도 이제 도당위원장을 누가 맡으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차기 민주당 도당위원장 후보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윤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선을 했기 때문에 보통 재선 의원들이 도당위원장을 보통 맡아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뭐 도당위원장을 맡든 또는 재선이 되면 국회 상임위 간사를 또 맡게 되는데 맡든 그 역할에 맞는 역할들을 해내야 되겠지만 예. 뭐 지금부터 특정하게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하. 국회직을 맡을 것인지 맡게 되면 상반기에 맡을지 하반기에 맡을지 예.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국회직도 맡고 도당위원장도 맡고 이렇게 하면 실제 역할을 집중해서 하기에는 좀 한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고려해가면서 역할이 부여되면 그런 내용들을 착실히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읍구청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셨고 이번 민주당에 대한 전북 유권자분들께서 이열석 싹쓸이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도민들의 몰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겠습니다. 어깨도 그만큼 무거우시겠고요. 맞습니다. 또 뭐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신 뜻은 우리 민주당의 기반이 전북이기 때문에 전북 의원들 나가서 민주당 역할을 제대로 해내라. 또 우리 전북의 몫을 제대로 찾아와라. 뭐 이런 지엄한 명령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힘을 좀 실어줬는데 제대로 못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엄중한 또 책임 추궁도 뒤따를 것이 그렇죠. 명확하합니다. 예. 그런 내용들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국민들께서 특히 도민들께서 주신 엄중한 기대 이런 내용들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해서 전북이 좀 더 제 몫을 찾고 뭐 21대 때 얘기했던 그런 새만금 매스코라든지 이와 같은 전철이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더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북의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정읍구청뿐만 아니라 이제 도당위원장 후보로서도 자격을 갖춘 의원이기 때문에 전북 어떤 정치력에 있어서의 그 몫을 이제 윤준병 의원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치력의 약화 소리를 이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북 몫을 제대로 찾아오려면 우리 이제 전북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인 숫자가 10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석이면 300에 뭐 3% 예.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 몫을 찾겠다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예. 역시 약자는 단합을 해야 되고요. 통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약자이기 때문에 의원을 넓히는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우리 예. 전북 출신 의원들이 한 30여 분이 이번에 그렇죠. 22대 국회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업하고 내부적으로는 단합하고 이렇게 해서 전북이 찾아와야 될 의제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전북의 특별자치도 출범을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출범이 된 만큼 그 내용은 전북에서 잘하면 잘한 만큼 평가받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제도적인 잔치니까 우리 도지사하고 협업하면서 전북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역할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해서 전북이 한 단계 더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 가운데 이제 정읍구청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재정 제랩도가 23.8%를 꼴찌인 가운데 전북발전 9대 정책 공약을 보면 역시 정읍구청 관련된 세부 내역들이 있어서 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뭐 지역 이제 한계로 보면 보통 전북의 경우에는 전주, 익산, 군산, 그 그렇죠. 축의 새만금 이렇게 하면 거의 관심을 기울이는 내용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서남권, 동북권도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전북 발전 9대 정책 공약 내용 중에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바이오 융합 복합 산업도 우리 정읍도 한 축에 그렇죠. 끼도록 넣어놨고 예. 또 신산업으로 융합 생물학 이걸 기본으로 해서 키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 있기 때문에 제약산업 미래 인력 양성센터 또는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뭐 이런 것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또 동진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정읍 발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작업 뭐 이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을대교 제대로 그렇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면서 또 서해안의 철도 사각지대인 만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우리 서해안철도 내용을 넣어서 고창이나 또는 부안이나 이쪽에도 철도가 좀 철도 시설이 이렇게 뒷받침돼서 관광 인프라라든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과제들이 앞으로 22대에서 저희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에서 이제 의정 활동에 대한 큰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 배려를 하는 억강 부약 정책을 펼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법안 발의로 현실 속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뭐 저희가 정읍구청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구 성지 아닙니까? 예. 동학농민혁명을 추진했던 우리 동학 농민들 뭐 주창했던 내용이 모두 함께 잘 살아보자는 그렇죠. 대동세상 예. 그리고 잘 사는 사람보다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억강부약 정책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 국가 내용에도 그게 절실하게 적용돼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자 감세까지 시키면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면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축소된 재원 때문에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현실적인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바로잡고 부자보다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국가 정책적으로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예. 그런 내용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부자 감세 정책 폐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조세 예. 특례 제한법 좀 그렇군요. 개정해서 예.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청년 고용 촉진법 뭐 이런 것도 좀 보완을 해야 되고요. 또 어르신들 일자리 확대하고 민주당에서 공약한 뭐 경로당 주 5일 점심 무상 제공과 관련된 틀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예. 또 유보 통합 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진전이 없어서 이런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여성들이 일할 수 있고 또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그렇죠. 뭐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마 많은 우리 도민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특권과 반칙이 통용되는 사회가 아닌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인상적입니다. 현실 속에서 좀 많이 반영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 국토균형 발전 상당히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동안에.
네네. 예, 뭐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우리 전북 또 호남 또 우리 전북 안에서도 이제 14개 시군에 대한 편차가 있어서 이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한 정책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국가가 수도권 집중 현상이 그동안에 있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지역 소멸까지 거론될 그렇죠. 정도로 이렇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충청도까지는 이제 조금 내려온 것 같은데 아하. 그 이하로는 뭐 사실상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못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완할 수 있도록 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좀 제대로 추진해서 전 국토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을 발목을 잡고 있는 애타 문제 예, 이런 예.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균형 발전에 필요한 꼭 시설인 경우에는 애타를 아예 면제해 버린다든지 뭐 이런 걸 좀 해서 공격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뭐 농협중앙회를 우리 전북으로 데려온다든지 하는 공공기관 이전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산업도 적극적으로 재배치하고 대기업들이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오는 경우에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좀 부여해서 인력 보강이라든지 또 산업의 재배치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저희들이 정권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어떻게든 완화해야 되겠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여러 공공기관 이전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21대 국회에서 인구 위기 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이나 인구 감소 이 가장 큰 위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좀 갖춰진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좀 현실 속에서는 어려움이 큽니다만 어떻게 그래도 실효성 있게 좀 더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출생 문제,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출산율이 0.7%대 그렇죠.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0.7 수준이 돼 있어서 아마 예전에 우리가 파리 뭐 이런데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내용 우리가 그대로 지금 그렇죠.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시급하게 절실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동안 2016년부터 시작돼서 뭐 저출생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추자한 게 한 300조가 됩니다. 그런데도 가시적으로 변화하는 조짐이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문제는 역시 우리가 정책 어젠다로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출생을 우리가 제대로 안 하면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출생의 사회적 편익 그리고 일반 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 요걸 비교해서 사회적 편익만큼에 해당되는 비용 보전책을 뒷받침해 줘야만 부모들이 안심하고 애를 낳고 키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내용이 구현될 수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교육을 제대로 뒷받침해 준다든지 예, 또는 주택을 제대로 해준다든지 또 부모들이 일과 양육을 분담할 수 있도록 병행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제대로 뒷받침해 준다든지 예. 이와 같은 내용의 실제 획기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네, 찔끔찔끔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다는 게 17년 동안 나온 결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인구 변화 인지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는 그런 애결산 제도라든지 또는 각종 제도를 도입할 때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평가하는 인구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예,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저출생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내용이 인식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꼭 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바로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도 발의를 하셨습니다. 22대에서 법제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회 입법 활동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 약속, 공약들도 이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우선 정읍과 고창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 밝히셨습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만들어야 관계 인구나 유동 인구가 좀 오셔서 우리 지역민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데 뒷받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계절 내내 많은 분들이 정읍고창을 찾아오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려면 일단 볼거리나 이런 게 많아야 되는데 우리 정읍고창의 경우에는 내장산도 있고 선운산도 있고 천혜 자원도 있고 역사적인 명소도 있고 볼거리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뒷받침해야 될 게 이제 먹거리, 잘거리, 체험거리 이런 것들이 보강돼야 되는데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연수원도 많이 유치했고 그래서 또 고창의 경우에는 테마타운을 심원에 해서 한 600실에 해당되는 600실에 해당되는 숙소도 만들고 예. 그렇게 해서 숙소 문제를 일단 해결하고 있고요. 또 먹거리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고창은 장어 이런 것들이 많아서 먹거리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내용들을 잘 연결시켜서 오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초 인프라가 충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이제 또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접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걸 뒷받침할 수 있도록 또 인프라도 조금 더 보강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을대교나 또는 서해안철도도 그런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 정읍의 경우에도 정읍에 KTX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KTX 역사를 활용해서 교통 인프라하고 잘 접목해서 우리 지역이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괜찮고 또 오시면 묵으시는데 지장이 없고 예. 또 체류하면서도 즐겁게 이렇게 즐기고 가서 한번 오신 분은 꼭 오실 수 있는 우리 정읍고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알겠습니다.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정읍 이야기 조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관영 지사가 준비하고 있는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중심이 바로 정읍이 아닐까 싶은데 연구 중심 단지가 꽤 많이 조성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정읍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첨단과학 일반 산업단지에 국제 연구기관들이 많이 입주해 있죠. 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 분원도 있고요.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 분소도 있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첨단 방사선 연구소 또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육성 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잘 작동되도록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김관영 지사가 내걸고 있는 바이오 특화 단지 그렇습니다. 중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예. 정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특히 이제 바이오 산업 중에 융합생물학이라는 분야를 정읍에서 좀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약산업 미래 인력 양성센터 구축이 되고 또 그거 바이오 특화 산업 단지 연결이 되면서 그게 좀 더 성장하면 우리 첨단 의료 복합 단지를 좀 조성해 가지고 여기서 연구된 결과물들이 여기서 인큐베이팅이 되고 그 인큐베이팅 된 산업 기업들이 우리 정읍 지역에 웅지를 틀 수 있도록 그래서 연구된 결과들이 우리 호남의 전체적인 힘이 좀 이쪽에 집결돼서 우리 정읍 시민들이 느끼기에 연구 투자된 결실이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산업력을 좀 키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정읍의 연구 중심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기업 유치와 바이오 특화 단지와 연계된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농해수위 의원이시고 또
22대 이제 상임위는 어떻게 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선택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2대 국회 등원하시면 제일 먼저 좀 발의하고 싶은 어떤 법안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농민들, 어민들 삶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을 먼저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21대 때는 우리 농민들 좀 기할 수 있도록 공익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21대 때도 아직 미완호 과제이긴 한데 농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가격 문제입니다. 유통 문제입니다. 예.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때는 물가 관리한다고 수입 농산물 막 풀고 그렇죠. 내려갈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정부의 그동안의 관행이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최소한도 재개할 수 있는 수준은 담보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농수산물에 대해서 가격 안정제를 입법화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삶의 터전으로서의 농촌 또 우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농업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어느덧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을 해온 결과 법률 소비자 연맹 총본부가 21대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정 활동 평가에서 총 88.22점을 받아서 민주당 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과가 있었던 의정 활동이다라는 평가인데 이런 4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또 4년을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에게 앞으로 이러한 4년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끝으로의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 21대 때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우리 지역 문제 현안도 해결하고 또 예산도 약속 드린 수준 이상으로 확보했고 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들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앗을 뿌린 과정이었다면 예. 그 씨앗을 잘 키우고 또 잘 키워서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열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열매가 결실을 맺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시기가 22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처럼 역시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제가 공약한 내용들, 정부의 어젠다들 제대로 실천해내서 예전에 21대 때 보여줬던 것 이상으로 재선인 만큼 더 능력을 발휘하고 또 시민들 필요한 내용들을 잘 해결해내는 그런 정치인으로 더 성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뭐 내용은 잘하면 잘한다고 또 못하면 꾸중을 듣는 것이 조직의 기본 원리이니만큼 예.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고 잘못하면 엄중하게 꾸짖어서 예. 윤전백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과 함께 우리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다짐드리고 예. 또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늘 소신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라는 그 신념은 아주 인상적이고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실 맺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읍고창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